안녕하세요. 오늘 그 강의 제목은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약 1시간에 걸쳐서 최근 그 코로나 19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좀 보탬이 되도록 강의를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할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그 한국비즈 컨설팅의 이상화 대표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강원도 6차 산업 전문위원을 맡고 있고요. 현장에서 지역 활동가로 그 우리나라의 농산어촌 6차 산업을 비롯한 마을 만들기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들 많이 어려우시죠. 그 최근에 저도 양평구를 비롯해서 강원도의 뭐 홍천이나 아니면은 충청북도의 뭐 이제 충주 지역 이렇게 또 강원도의 뭐 이제 폐광 쪽에 관련된 여러 도시들 삼청 뭐 정선 태백 이런 데를 컨설팅형 강의차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6차 산업 인증과 관련된 농가들을 비롯해서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대단한 어떤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웠고 이 부분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뭐 뉴스나 TV나 이렇게 나와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듣고 경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그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게 국정 운영자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같이 컨설턴트나 강사들도 확실한 어떤 솔루션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좀 안타깝고 저희들도 많은 지금 그 지켜보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제 옆에 있는 강의안을 보시면 목차 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국내외 추이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떤 환경 변화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강의의 대상 고객분들이 6차 산업 인증 농가 중에서 특히 체험 관광과 관련된 이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 올리기 때문에 관광 트렌드의 최근 추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농촌 체험 관광 쪽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언론에서 나온 내용과 또 학술 관련 포럼에서 나왔던 자료들 또 제 생각을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나름대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선제적으로 그래도 아주 양호하게 모범적인 그런 그 방역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확진 환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3,512명, 매일 한 30명에서 6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해외에서 계속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이제 음성 확인을 좀 받은 분에 한해서만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수도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농산어촌에 계신 분들은 실감을 잘 못하시겠지만 아직도 수도권에 있는 그 지하철역 중심에 많은 그 식당가나 유흥가 쪽에 보면 젊은이들 중심으로는 뭐 그 코로나가 과연 지금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그런 기존의 생활이 그대로 이제 답습되고 있는 현장들을 많이 볼 수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이 추이가 예전처럼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5월 달처럼 10명 아래로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행히도 이제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지금 개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크게 바이러스를 그 퇴치하는 백신이라고 하는 개발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퍼뜨려져 가는 소위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활동이 퍼지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사실 차단한 거죠. 이 두 가지 부분 관련해서 백신이 현재는 없으니까 전 세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 차단하는 거와 관련해서 수많은 지금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수출 업체, 특히 체험이나 기념품을 만들고 있는 많은 그 소위 생산 업체들은 작년 기준 대비해서 보면 90% 이상 매출액이 감소돼 있고, 사실 문만 열어 있는 상태지 공장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우리가 농촌의 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하는 곳, 또 체험 농원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 하나 없는 일종의 아주 그 음산한 그런 기운까지 드는 그런 현장을 지금 경기도를 다니면서 제가 많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상반기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각 대학이 사실상 온라인 강의 체계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대부분 대학이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백신이 설사 개발되는 시점이 빨라진다고 해도 적어도 2, 3년간은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그 방역 당시에 가장 강조했던 그런 그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우리 생활에, 또 개인적인 생활 습관에 아주 배어서 쉽게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국내 추이와 더불어서 세계 추이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지금 전 세계적인 현황이, 제가 어제 그 밤에 우리 이제 농가에 계신 대표님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세계 현황을 한번 어젯밤에 자료로 바꿔봤어요. 불과 그 6월 21일, 약 한 달 전에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891만 명 정도였거든요. 89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지금 13,500명이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국내는 상당히 이제 적은 속도로 갔지만, 세계적으로는 뭐 하루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6만 명 이상 매일 그 최고 인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아주 코로나19를 아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돼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현황이 한 달 만에 어떻게 됐냐면 7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1323만 명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산술적으로만 봐도 약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인데 거의 지금 400만 명, 거의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가 한 달 만에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한순간도 이제 그 주의를 늦출 수가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그 코로나19의 이제 국내 추이나 세계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현장의 목소리가 이제 그 아주 자극적인 걸로 보면 살아서 보자, 이런 이제 표현을 저희가 3월달, 4월달에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문 닫는 사업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다 보니까 실직자들도 매우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보험이 이제 줄어드는 그 숫자를 보게 되면 한 달 안에 거의 10여만 명씩이 지금 실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통계로 볼 수가 있고요. 수출이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선방을 하고 있지만 수출, 내수, 생산 모두 이제 꽁꽁 얼어붙었다.
또 우리 영세 상인들을 비롯한 전통시장,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 특히 프리랜서들, 최근에 뭐 저희들처럼 뭐 교육이나 강의나 컨설팅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여러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조차도 일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뭔가 모여서 하던 그 교육이나 강의 이런 부분에 익숙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뭐 나라 정책적으로도 막았고 또 실질적으로 손님 오는 게 두려워서 사람 모이는 게 두려워서 스스로 가게 문을 닫거나 쉬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줄게 되는 거고 1998년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만난 그 면세점에 납품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기념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조합원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협동조합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아주 좀 매출이 좋은 분들은 1년에 10몇 억씩 매출을 했는데 올 상반기 내내 300만 원 했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같은 데 납품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줘야 되는데 관광객이 일단 오질 않고요. 면세점 자체가 아예 문을 닫았으니까 납품할 곳이 없어진 거죠.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군데 경기도 우리 6차 산업 인증 그 체험 관광을 하고 있는 농가의 대표님들과 통화를 좀 해봤어요. 통화를 다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가족 단위 일부 방문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90% 이상이 사실상 매출이 없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현재로서는 거의 뭐 그 불가능하고 사무장 혼자 애를 쓰고 있지만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양평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들이 다들 모여서 협의를 하고 포럼도 열고 같이 의견들을 나누고 있지만 결론은 마땅한 대안이 없이 그렇게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좀 허탈해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세상, 소위 불투명, 앞날이 안 보이는 그런 시기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이 이전된 경로를 이번에 6월 달에 정부에서 정책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을 보면 내수에 일단 영향을 미치고 내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대출을 못 갚고 하니까 금융시장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금융시장 확산은 기업의 부도, 연쇄 부도, 뭐 이런 파산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서 고용 시장 자체에 충격을 준다. 이게 소위 그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국에 저희가 빠져 있다 하면서 이 감염병 충격 전이 경로를 나름대로 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수 민생 쇼프가 그런 가장 많이 온 게 뭐냐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피해를 본 부분이 기본적으로 항공, 다음에 관광, 다음에 여행, 다 관련된 분야죠.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마라 하면 여행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 여행과 관련된 각종 소위 운송에 관련된 업체들, 종사자들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들이 많이 파산을 뭐 이렇게 할 것이다. 국가가 돕지 않으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 해운, 심지어 우리가 타는 고속버스, 기차들도 매출이 많이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광업계가 제일 많이 타격을 받고 있고 관광업계에 이어서 마이스라고 하는 전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엑스 킨텍스에서 하는 전시사업. 이 부분도 전혀 이제 지금 전시를 못하고 있죠.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뭐 미스터 트롯의 이명웅이 실질적으로 올해 뭐 행사가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1등은 그래도 뭐 광고라도 들어오니까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실제 아마 행사를 해서 벌어들였을 수익을 생각을 하면 지금 미스터 트롤 뭐 이렇게 인기가 많지만 인기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예전에 비해서 제가 볼 땐 반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그 항공, 여행, 숙박,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마이스 이런 다양한 산업들은 사실 지금 대단히 힘들죠. 우리 그 6차 산업의 체험 농가 같은 경우가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올 상반기 매출이 거의 제로. 예, 체험과 관련돼서는 이런 농가가 현실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 소득이 없으면 농가에 대한 경영이 힘들어지고 농가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문경제 쇼크로 오고 있고 그러면 체험농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대출을 얼마 받고 땅을 사고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서 뭔가 체험과 관련된 기자재를 구입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대출 이자를 갚아왔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이자 낼 돈이 없는 거죠. 결국 금융 쪽에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자를 상환 못해서 대출 상환에 대한 독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그 체험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금 이제 전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좀 유식한 용어로 언택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언택트. 그러니까 일종의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만나지 마는 거예요. 만나지 말자. 서로 보지 말자. 이렇게 되면 친구들 간의 회식도 없고 어떤 부부 간의 모임도 없고 가장 또 예식장, 장례식장 이런 곳들도 언택트라고 하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 현상에서 가장 큰 또 피해를 보고 있다. 요새 결혼식 한다고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고민을 해요. 특히 이제 저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은 사실 집에서는 대단히 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예, 집에 가면 손부터 닦아야 되고 집사람이 상당히 경계를 하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매일 그렇죠, 매일. 많은 분들을 만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마스크 착용하고 손을 하루에 몇 번씩 닦는지 모르겠어요. 그 언택트 사회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뭐 전 국민이 알고 지켜 나가고 있는데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뭐냐? 앞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지 마라. 굳이 만나지 말아라고 하는 분야가 제 이제 막내 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IT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를 안 가요.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2월 하순부터 나가지 않고 지금 7월 달이 됐는데 거의 5개월이 됐네요. 5개월 동안 아마 회사를 간 게 한 달에 한두 번 갔을까 말까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근무를 하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대부분 집에서 하고 영업을 하는 시간만 나가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회사다 보니까 유기적인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뭘 통해서 할까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마라. 결국 어디서 만나라는 얘기죠? 네, 온라인에서 만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라는 얘기가 쉽게 우리로 보면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뭔가 소통이 되고 만나고 하는 시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상반기에 각광을 받고 사업이 활성화되고 오히려 이러한 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그분들 사업에는 대단히 발전에 큰 마중물이 된 사건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언택트 사회와 관련해서 당연히 그 찾아오는 체험 교육이라든지 체험 관광으로 이제 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을 영위했던 대표님들은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까 오프라인상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사회 경제적 변화의 그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대단히 하나의 큰 패러다임으로 시프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영업 중단,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그 광주에서도 방문자로 인한 그 방판 조직에서 대다수가 이제 감염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소위 이제 방문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체, 또 심지어는 가장 지금 뭐 사회적 이슈가 됐던 종교 시설들, 예. 다음에 최근에는 뭐 배드민턴, 탁구 이런 이제 실내 운동 훈련 연습장 이런 데를 가감히 이제 행정 규제로 영업 중단을 시킬 수가 있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교육도 당초에 이제 신청 인원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신청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권고사항이라고는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하면 관화에 관련된 여러 이제 기관들, 중간 지원 기관들은 어쩔 수 없죠. 권고사항을 하나의 명령으로 이제 간주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3, 4분기에 이제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 그것도 대규모로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얼른 그 전에 백신이 좀 개발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대확산을 좀 사전에 막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제 우리가 팬데믹에 대한 그 현상으로 인한 산업별 영향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본 부분은 우리가 키스텝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 체험관광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몇 가지를 이제 발표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마 좀 크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입니다. 교육. 온라인 계약. 일단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부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지금 교육은 원격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상회의든, 제가 이제 대학의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각종 학회에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줌으로 하고 있어요. 줌. 화상회의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컴퓨터 앞에서 서로 얼굴들을 보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안에 뭔가 소위 컴퓨터와 관련된 일단 기자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온 거죠. 6차 산업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일반 농가에 비해서 월등히 역량이 높을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일부 좀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농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연세가 이제 있으신 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본인들이 배우시는 것이 1번. 그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셔야 된다.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우리한테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듀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투어테크, 우리가 이제 트래블과 관련된 투어테크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공유 숙박, 또 공유 차량,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쉐어라고 하는 부분이 전 세계의 어떤 창업의 가장 큰 트렌드로 돼 있었고, 얼마 전만 해도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소위 이제 벤처 기업으로 북돋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불과 6개월 만에 에어비앤비, 이런 소위 우버 이런 회사들이 이런 세계적인 대재앙의 트렌드에 완전히 고꾸라져서 회사를 닫아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 이런 기로에서 지금 끌고 나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차량을 이제 소유하는 부분도 대단히 앞으로 이제 늘어날 것 같아요. 공유보다는 일단 소유 개념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체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체험 농원에 오던 과거의 그런 부분은 자칫 지금 성급하긴 목소리일지 몰라도 옛날 얘기로 이제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기가 옛날 얘기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한 극단적인 얘기지만, 극단적으로는 앞으로 관광버스를 타고 체험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시기는 예전에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로 저희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단의 그 지금 파일을 보면, 강의 안에 파일 윗부분을 보면 버티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버티기. 버텨야죠, 당연히. 예, 버티기. 다음에 일어서기, 점프업하기. 이렇게 해서 국가가 지금 그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전략을 3단계로 지금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렵지만 버텨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재난을 좀 극복하라고 많은 이제 그 지원금을 나눠줬죠. 예, 소상공인들한테는 특별히 더 주기도 하고, 또 가게별로도 주고, 또 청년들 이제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 실직자들이 좀 힘을 내도록 또 청년에 대한 또 장려금도 더 주는 데도 있고요. 지자체별로 국가가 최근 상반기 동안에 적어도 많은 돈이 일단은 뿌려졌고, 소상공인분들 5월 달에 말씀드리니까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다시 좀 이렇게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 썼죠, 이제. 예, 다 썼어요. 다 쓰다 보니까 그때 잠깐 반짝거리고 죽었다, 다시. 이제 큰일 났다. 다시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나라의 돈이 이제 뭐 무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재난지원금을 기대하지 말고 일단은 뭔가 여기서 살아날 방안을 저희가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재기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좀 직접 해야 되는데, 이 비대면 산업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제 그 체험 관광 아니면 체험 농업, 이 농원들을 사업을 우리가 이제 그 다시 어느 정도는 과거에 비해서 5, 60%라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한 방안을 하나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산업 쪽으로, 제조 혁신에서 이제 서비스 산업 혁신으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모바일에서는 상대방을 뭐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바로 앞에서 보는 거랑은 굉장히 체감적으로 떨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일으키고 내가 만든 유형의 상품, 무형의 서비스를 사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도화 테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10개의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첫 번째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언택트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비즈니스 기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 PC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사업에 적용을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지금 며칠 전에 포럼을 열었는데, 각
그 자영업자들이 팔고 있는 그런 상품 서비스를 어떻게 플랫폼으로 이거를 이제 디지털로 전환해서 전 국민이 컴퓨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포럼을 진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쪽에서도 경기 6차 아니면 전국의 6차 산업 종사자들이 모여 있고, 이 6차 산업 종사자들과 관련해서는 무형의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이제 체험관광 쪽이라고 보면, 유형은 이제 상품군이고, 그러니까 유형의 상품 쇼핑몰이 있다라고 하면 무형의 서비스, 체험 서비스에 대한 소위 쇼핑몰 이 플랫폼이 6차 산업 중심적으로 앞으로 검토되고 빠른 시간 내에 아마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자체의 체험 휴양마을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6차 산업의 체험 관광과 관련된 아니면 체험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요구하고 주관 지원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비즈니스 기회와 관련해서 이제 방역이죠, 방역. 방역과 관련돼서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쪽 시장이 대단히 커지고, 안전, 방역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체험교육, 농장, 체험관광, 농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가장 그 찾아오는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이 당연히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요새 이제 그 약간은 이제 수동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제2마나 8에 기기를 갖다 대고 체온을 재고 방문자 기록을 하고 또 특히 이제 몇 명 이상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정도의 이제 통제들을 각 기관별로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우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제가 강의를 올 때 바로 입구에서는 전자 센서로 이제 체크를 하네요. 제가 그 들어오는 복도에 서기만 하면 저를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찍고 몇 도니까 안심해라, 들어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고, 또 QR코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누구인지를 거기다 적어내면 전산화돼서 자동적으로 이제 데이터 저장이 돼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저런 기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비즈니스 기회를 얻어서 정말 바쁘겠죠. 예, 요새 열화상 카메라 같은 만드는 기계들은 업체들은 아마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를 갔더니 강원도도 그 전혀 뭐 이불류 같은 그런 판매 업체인데 실제 가서 보니까 이불류는 안 만들고 있고 뭘 만들고 있을까요? 마스크 만들고 있습니다. 마스크. 예, 요새는 하여간 그 의류와 관련된 수많은 업체들이 마스크를 이제 지금 만들고 있고, 마스크 제조 공장들이 들어가는 그 기계들을 만드는 업체가 돈을 이제 많이 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하고 교육한다, 이 부분인데, 온라인 강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이제 쇼핑을 하는 영상을 내보내는 것들도 앞으로 대단히 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홈쇼핑 채널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그런 동영상들이 지금은 유튜버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워 블로거처럼 우리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스타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에 좀 빨리 움직여서 많은 구독자 수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 권해드리면, 우리 이제 유튜브를 좀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유튜브에서 솔바이 농원 같은 거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 평택에 있는 농원인데요. 솔바이 농원 대표님 부부가 항상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놓는데, 재밌어요. 예, 부부께서 하시는 말도,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 아이고 저도 얼마 전에 그걸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주문이 나가가지고 속이 노란 감자인가요? 구매를 한 박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13만 명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좀 광고도 붙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 부분은 저는 아주 그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 사고 체험 농가 입장에서 정말 배워야 될 그런 모범 사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그
고향의 뭐 마마님 청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열심히 배우고 이걸 활용해서 뭔가 주위에 알리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사업에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추가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상 매출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우리는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농가의 대표님들 과연 지금 어떤 그런 동영상을 찍고 준비를 하고 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10대 비즈니스 기회를 좀 더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관광하고 연계를 시켜서 관광 트렌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전의식이 바꾼 여행 트렌드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소위 6가지의 단어는 세이프티입니다. 안전이라는 얘기죠. 세이프티. 언택트 시대의 국내 관광 행동 변화를 분석한 부분인데요.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가족과 함께 이 중요하죠. 가족이 앞으로 여러분들 체험 농가에서 핵심적인 타겟 고객은 가족입니다. 가족과 함께 근교에서 멀지 않는다. 그럼 영업 범위를 전국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반경에서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그런 지역만을 소위 에어리어로 해서 홍보 범위를 좁혀야 된다는 얘기고,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사업체가 아주 안전하고 방역을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이프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숏 디스턴스라고 해서 좀 근거리에서 온다, 이런 내용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구에 사는 어떤 고객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껏해서 가야 남양주, 양평, 하남 이런 쪽을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걸 벗어나서 가령 홍천, 가평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은 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가령 충주, 제천, 이렇게 이제 담양, 이런 데로 가는 것은 거의 가지 않는다. 결국 그 지역의 에어리어가 좁은 지역에서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라고 해서 지금 이제 캠핑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안 아웃도어가 또 굉장히 침체 국면으로 가다가 올해 들어서는 거의 1000%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장비용품들이 대단히 많고, 실제로 주말에 차박이나 아니면 캠핑장을 가보면 아주 만석입니다. 만석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제 가족과 함께 한다라고, 가족의 소중함을 요번에 다들 많이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에코 에어리어라고 하는 부분은 청정 지역으로 간다. 강원도가 지금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관광지를 가지 않고 오지를 찾아서 지금 떠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밖에 없는 청정 지역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투어리스트 사이트라고 하는 인기 관광지는 5월 달에 잠깐 사회적 거리두기로 뭔가 우리도 이제 코로나 이제 안전지대로 들어가나 할 때쯤에서는 다시 예전 관광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어려워졌죠. 관광 욕구는 있으나 아직은 회복이 좀 불가하다. 신혼여행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제 전 세계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가 가장 각광받는 그런 신혼여행지가 될 것 같고요. 제주도 분들은 어디를 가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강릉을 왔던 기억이 났는데,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육지로 이제 오고, 육지에 있는 분들은 제주도로 가는 그런, 적어도 30-40년 전에 소위 결혼 여행 장소가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광 트렌드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하고 이제 비슷할 거고요. 가족 방문이 60%를 육박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핑장, 또 아니면 야외에서의 어떤 활동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이제 찾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사실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죠. 주위에 포진되고 있는 시장의 크기가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에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북, 임실, 진도, 고흥, 양양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무관한 여러 청정 지역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양평이나 홍천 같은데, 이제 가평 같은 데를 방문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제가 마스크 쓰고 더 주의를 해야지, 시골에 계신 분들은 또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이 세이프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관광 트렌드의 핵심 용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농촌 체험관광 사업자의 대응 방안을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남양주 관내 초중학교하고 연계를 운영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찾아오게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일단 거리두기가 완벽히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노트북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뭔가 내가 교육용 자료를 올리고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걸 보고 뭔가 똑같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된 행동들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해주길 바라야 되는데 뭔가 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DIY, 뭔가 이제 가지고 만들고 놀 수 있는 체험 키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체험 농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김장을 하도 김장과 관련된 어떤 준비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정으로 보내서 소위 영상을 보면서 김장을 같이 담그는. 그러면 집에서 이제 TV 화면에 연결을 시켜놔야 되겠죠. 김장을 이제 같이 담그는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집에서 이제 또 뭐 하는 것. 다육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화분하고 다육이를 보내면 기본적으로 다육이하고 화분하고 뭔가 이제 꾸미는 작업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이런 식의 온라인과 키트가 결합된 그런 교육과 관련돼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조금 혼자서는 붙일 수도 있어요, 힘에. 쉽게 뭐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내가 키트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러면 바로 관내에 있는 우리 6차 산업 하는 김포다. 그런 김포시에 있는 6차 산업 인증의 체험교육 농가 사장님들이 모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생님을 좀 불러달라고 해서 DIY 키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차 산업에도 막 얘기를 하세요. 저희 교육시켜달라고. 동영상 강의도 좀 시켜달라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줘야, 지원기관에서도, 이게 필요하구나. 정말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응 방안 첫 번째로, 저는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해수부를 비롯해서 농산어촌의 관광 벤처의 담임 교수를 한 3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강사나 평가위원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체험과 관련된 관광, 체험과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의 트렌드가 패러다임이 지금 치유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벌써 이제 많은 농가에서 준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는 체험관광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6차 산업에서도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치유라고 하는 케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개발되고 치유 농업, 치유 임업, 또 반려동물도 이제 치유와 관련된 그런 소위 반려동물 케어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아주 그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각 대학에서도 치유농업 전문가 과정, 뭐 치유농업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의 요청을 제가 한 곳에서 받았는데요. 치유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서부터 대표님들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1차, 2차에서의 3차 체험이나 체험과 관련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와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공부, 책도 좀 보시고, 유튜브에도 영상이 대단히 많습니다. 치유 농업과 관련된 영상도 보시고, 또 산림치유와 관련된 우리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영주의 산림치유원, 뭐 이런 또, 봉화의 백두대간 수목원, 이런 데도 가보시고요. 곳곳에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예, 치유의 숲. 치유의 숲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농장 농원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건 행성의 태기산, 제가 이제 멘토로 있는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라고 하는 농원인데요. 치유 프로그램을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부부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농촌 체험관광 사업자의 대응 방안에서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서 지금 독거노인들을 위한 그런 치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 농업, 또 장애아 부모, 장애우보다도 장애우 부모에 대한 치유도 대단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이렇게 하루 프로그램들, 아니면 뭐 3일짜리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인데 이걸 직접 뭐 띄워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상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림뜰 힐링팜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농원 자체를 치유에 대한 컨셉으로 잡아서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인근 지역의 가족 중심 생활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체험과 관련된 우리 6차 산업 인증 사업자분들은 인근 지역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예, 인근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내에 올 수 있는 지역에서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가족 단위. 여기서 보면 식사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텐트 칠 수 있는 곳, 또 이렇게 꾸러미를 아예 그냥 물건 사가지고 안 오고,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생산된 농산물을 꾸러미로 텐트 치면 갖다 주는,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뭐 여전히 우리가 딸기 체험 마냥 이런 부분들은 치유하고도 관련이 돼서 농산물을 직접 심고 따고 가꾸는 부분도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제가 원하는 부분은, 뭐 개울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숲에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명상 전문가가 계시면 공부를 하셔서 배우실 수도 있고요. 제가 홍천에 있는 힐링 이시영 박사가 운영하는 그런 치유와 관련된 시설에 이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멍때리기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멍때리기. 그냥 숲에서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뭐 잠을 자도 좋고 앉아 있어도 좋고, 그냥 정적으로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거든요. 한 2시간씩 줍니다, 그거를. 근데 참 좋았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하늘보다 눈 감고 있다가, 그러면 바람 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소위 나무 가지 잎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가족 중심 생활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이 텃밭이라고 하는 도시농부, 요새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텃밭들도 상당히 이제 가족 단위로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또 안전하게 유기농으로 키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급속도로 이제 주말 농장이 퍼졌다가 또 다시 수그러들었다가, 최근에는 이런 텃밭 개념의 사업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제안은 이제 그 체험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서비스, 뭐 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뭔가 알리고 팔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SNS 쪽에서 네이버의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한 지금 라이브 커머스 툴 같이 이제 많은 그 툴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배 이상 오른 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우리가 쇼핑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존의 SNS망은 본인이 운영하는 이제 카페, 밴드, 전통적인 방법이죠. 최근에 이제 영상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이제 페이스북,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세로 거의 자리를 잡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요렇게 그 네이버에서 최근에 선보인 실제 본인이 영상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홈쇼핑에 MC가 돼서 이제 쇼 호스트가 돼서 홍보를 하면 바로 밑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되는 그런 툴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선착순으로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농장이 아무리 커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안전해야 되니까 가령 20개의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반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만 받으셔서 자, 10명 선착순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이제 패키지를 팔아야 되겠죠. 공간을 주고 그 공간과 관련돼서 그 안에서 먹고 뭔가 즐기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주고 이분들이 뭔가 그 우리 쪽에 관련된 소위 홍보 채널에 뭔가 글을 올려주고 영상을 올려주면 답례품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선순환되도록 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위기를 갖고 있는 우리 6차 산업 농가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벌써 다육이 키우는 법, 집에서 보리새싹 키우는 방법, 심지어는 뭐 이제 저는 좀 수국 같은 걸 좋아하는데 해남 그 강진 쪽에 뷰티팜이라고 하는 6차 인증 그 농가 같은 걸 보면 계속 그 이제 어떻게 하면은 수국을 잘 키우느냐 또 삽목이라고 하는데 삽목을 시키느냐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유익한 팁을 주고 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솔바이 농원이라고 하는 그런 농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고양시에 있는 농가지트라고 하는 그 소위 농업에 관련된 대표님들을 모여서 동영상 만드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에 모여서 저렇게 같이 교육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 단위로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좀 찾아보시고 노력하셔서 이런 그 소위 이제 시간을 쪼개서 하는 그런 동영상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양파 뽑고 양파전 만들던 날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삼아서 우리 마마님 청국장 유명하신 분이죠. 그 어떻게 보면 블로거 1세대신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도 벌써 배워서 올리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송로랑 감자 솔바이 농원 대표 사진입니다. 이분이 부부가 이제 같이 찍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이제 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때 제가 갔을 때 12.5만 명이 있는데 제가 이분 참 훌륭하다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어제 보니까 13만 명이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5천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분들을 벤치마킹 하러 너드나도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K방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제 방역 그 이제 모티브와 똑같이 우리 이제 각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방역하고 소독제 비치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들여보내지 말고 체온 재고 방문자 기록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생활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일반 가족 단위 관광객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나. 코로나19가 가져오고 온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디지털 전환 경제는 이제 그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변화가
예전으로의 해기는 거의 어렵다고 하는 전문가 의견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2021년도, 2년도, 적어도 향후 3년 정도를 치열하게 버텨보려면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꼭 해서 슬기롭게 넘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또 6차 산업 나름대로 현장 코칭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현장에 달려가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